당신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너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조금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가만히 앉아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본다면 이 문장이 결코 낯설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작에 끝났어야 했을 일들이 머릿속에서는 마치 어제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남아있지 않나요? 한 사람이 떠나고 휴대폰에는 더 이상 메시지가 오지 않으며 다시 만날 일도 없건만 고요한 순간만 찾아오면 그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올라 마치 아무것도 잃지 않은 것 같은 착각마저 듭니다. 과거의 오래된 말 한마디, 나를 무시했던 언사책망 혹은 거절의 말들, 그것들은 이제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꺼지지 않는 녹음기처럼 끝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실패를 다른 이들은 진작에 잊었을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기억하며 수치심을 느끼고 스스로를 한없이 작게 여깁니다. 그 기억들이 떠오를 때마다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계시나요? 그것들은 사실 저 바깥 세상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예전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없고 과거의 상황은 이미 흘러갔습니다. 그 말 한마디도 이미 공기 중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것들은 당신의 내면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고 무겁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을 붙잡고 지치게 만드는 것은 인생이 아니라 이미 사라져버린 것들을 악착같이 쥐고 있는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자꾸 되뇌고 생각하고 이것은 나의 일이야, 나의 사람이야, 나의 실패야라며 스스로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는 셈입니다. 그 포박에는 밧줄도 없고 자물쇠도 없으며 지키는 이도 없습니다. 그저 생각이라는 끈에 묶여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생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놓기가 더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손으로 집어던질 수도 없고 그저 고통으로 체감되기에 그것이 마치 진짜 내 것인 양 나와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인 양 착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결코 나약한 사람도 아니었고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그가 거의 10년 전의 실패담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주 많은 기대를 걸었고 꼼꼼하게 준비했으나 끝내 무산되어버린 프로젝트 이야기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실패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일을 계속했고 다른 성공들을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겉보기에는 그의 삶이 지극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시하기가 나올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이내 가라앉았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라는 걸 아는데 왜 아직도 마음에서 내려놓아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사건이 여전히 존재해서가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서 그 사건이 현재 진행형으로 재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으니 그때의 감정 또한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수치심, 미련, 분노, 무력감이 마치 세월이 전혀 흐르지 않은 것처럼 그대로 존재합니다. 문제는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들을 붙잡아두는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겪은 경험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곤 합니다. 과거의 관계를 떠올릴 때 그저 하나의 기억으로 두지 않고 나의 사랑이라 여기고 실패를 기억할 때 나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것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순간 그것이 나를 아무리 필요하게 만들지라도 지키고 짊어져야 할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단순한 진실을 보게 됩니다. 일어난 모든 일은 그저
하나의 경험일 뿐, 결코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의무적으로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람처럼 찾아왔다가 이내 떠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내 것이라 착각하여 움켜쥐고 있기에 결국 그 무게에 짓눌려버리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 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움켜쥐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이들에게 내려놓음이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이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히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놓아버리면 자기 자신의 일부분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 기억과 감정마저 사라지면 내면이 텅 비어버릴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숨이 막히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잠시 쉬려고 누웠으나 머릿속이 도통 잠잠해지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이 일, 저 일이 떠오르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나타나 생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갑니다. 멈추고 싶지만 멈추려 애쓸수록 생각은 더욱 강하게 요동칩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쥐고 살아온 습관 때문입니다. 한번 형성된 습관은 당신이 원치 않을 때에도 스스로 작동하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쥐고 있는 그것을 단 한 번도 똑바로 마주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바쁘게 움직이고 휴대폰을 뒤적이고 쉼없이 일하며 그 기억을 피해 다닙니다. 하지만 밤이 찾아와 모든 소음이 잦아들면 그것은 어김없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제야 내가 얼마나 불필요한 것들을 잔뜩 짊어지고 있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저 바깥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왜 아직도 당신의 머릿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가만히 앉아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려 한다면 마음이 조금 불편해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답은 환경이나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바라보고 붙잡아두는 당신의 방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기에 붙잡고 있고 놓아버리면 잃을까봐 두려워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이 진정으로 잃어버려야 할 것은 역설적이게도 당신을 가볍지 못하게 짓누르고 있는 바로 그 지키려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참 희한하게도 인간은 거대한 것들은 잘 놓아주면서도 아주 사소한 것들은 끝까지 쥐고 있곤 합니다. 무심코 던져진 말 한마디 불편했던 눈빛 하나, 한 번 오해받았던 기억. 본질적으로 그것들은 당신의 인생을 흔들 만큼 무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쥐고 있기에 짐이 되는 것이며 오래 쥘수록 마음 깊이 뿌리박혀 떼어내기 힘들어집니다. 당장 내 말을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를 실험해보세요. 다음번에 옛 기억이 다시 떠오른다면 그 생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대신 그저 영화의 한 장면을 보듯 담담하게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나의 것이라 부르지 말고 그 어떤 의미 부여나 해석도 덧붙이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힘을 얻는 것은 오직 당신이 생각과 감정이라는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해 줄 때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적은 사람만이 감히 마주하려 하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는 순간 내려놓아야 하고 많은 이들에게 내려놓음이란 계속해서 피로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피로함은 이미 익숙하지만 내려놓음은 단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계속해서 쥐고 살아간다면 명확한 악순환의 굴레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고 지치고 잊으려 애쓰다 다시 기억해냅니다. 과거가 나를 쫓아다니며 괴롭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뻗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사라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면
기억도 감정도 없는 무심하고 냉정한 사람이 될까봐 걱정되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놓음은 기억을 지우는 삭제가 아니라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으나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권력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다 읽은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내용은 기억할지언정 그 무거운 책을 매일 어깨에 메고 다닐 필요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정으로 돌아본다면 나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인생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채워진 생각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대부분은 저 바깥에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허상들입니다. 당신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지나간 과거로 혹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끌림이 평온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어떻게 내려놓는가가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똑바로 마주할 용기가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볼 때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일부분이라 믿고 있다면 그것이 당신을 아무리 지치게 만들지라도 계속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굳이 내려놓으려 애쓸 필요 없이 올바르게 이해하는 순간 저절로 툭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마주 보아야 하고 아주 많은 이들이 바로 그 마주 보는 지점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당신은 인생에 의해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라진 것들을 스스로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 되돌아본다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무척 익숙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라 여겼으나 실제로는 매일 남몰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던 이야기들 말입니다. 타인이 보기에는 진작에 다 지나간 일 같지만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여전히 어제 일처럼 아려오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굳이 상상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머릿속에 그런 이야기 하나쯤은 들어있을 테니까요. 저는 예전에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젊은 나이가 아니었고 겉보기에는 직장도 안정적이었으며 다정한 친구들도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시하기가 나오자마자 그녀의 목소리는 즉각 변했습니다. 5년 전 그녀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하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모든 상황은 진작에 끝났고 상대방은 이미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며 그녀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당시의 대화 눈빛 기분을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배신감은 그때와 똑같은 크기로 밀려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5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저 바깥 세상은 모든 것이 변했고 사람도 상황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 그 고통만은 멈춰서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그녀에게 더 이상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음에도 그녀는 그 고통을 마치 자신의 일부분인 양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사건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사건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익숙하게 느껴질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오랫동안 한 직장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상사에게 은근한 무시를 당하곤 했습니다. 대놓고 폭언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싸늘한 시선은 근히 깎아내리는 평가 의견을 낼 때마다 묵살당하는 경험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직장을 떠나 더 나은 연봉과 쾌적한 환경의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겉보기에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완전히 탈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남아 있었는지 아시나요? 누군가 아주 부드럽게 조언을 건네기만 해도 그는
즉각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자신이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이 아주 살짝만 스쳐 지나가도 곧바로 방어 태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면 여전히 과거에 무시당했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않건만 그의 머릿속에서 그 상처는 끝나지 않은 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혹은 재정적인 실패를 겪었던 이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망해 돈을 잃고 한 시기 동안 자존심과 명예마저 바닥으로 떨어졌던 경험 말입니다. 이후 그들은 다시 일어섰고 비록 부자가 되지는 못했을지언정 예전만큼 어렵지도 않은 제법 안정적인 삶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그들은 주저앉았습니다. 기회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너는 실패자야라는 해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무도 그들을 실패자라 부르지 않고 옛 실패를 들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매일 자신에게 낙인을 찍고 있었고 바로 그 낙인이 그들의 걸음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환경이나 타인이 아니라 지나간 사건으로부터 스스로에게 붙여버린 꼬리표가 범인이었던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무척 명확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 비참한 환경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배신자는 떠났고 옛 직장은 진작에 그만두었으며 재정적 위기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매일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들을 나아가지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과거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건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사건에 얽혀있는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배신당했던 기분, 무시당했던 기분, 내가 실패자라는 그 느낌 말입니다. 그 감정들을 내 것이라 여기기에 자기 자신의 일부분처럼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역시 그런 감정 하나쯤은 가슴속에 품고 있지 않나요? 오래된 슬픔, 상처, 수치심, 혹은 미련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건만 당신의 내면에서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이것이 바로 나야, 나의 이야기야, 내가 버릴 수 없는 고통이야 라며 굳게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시각을 조금만 바꿔본다면 무척 깊이 생각할 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감정들은 사실 과거의 특정 순간에 일어났던 당신의 일시적인 반응이었을 뿐입니다. 결코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짊어지고 다녀야 할 의무적인 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의 고통이라 부르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나머지 내려놓는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마음에서 놓아버린다면 더 이상 나 자신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불필요한 과거의 잔재들을 너무 많이 쥐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 당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낡은 것들을 움켜쥐는 태도가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일어났던 일들을 억지로 잊으려고 자신을 다그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스스로를 책망하거나 판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명확히 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짊어질 필요가 없는 것들을 참 잔뜩 안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는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여전히 질질 끌고 다니는 당신의 태도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제는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속에서 과거를 붙잡고 있는 당신의 방식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근본을 보고 나면 자연스레 다음 질문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이미 나를 지치게 만드는 줄 뻔히 알면서도 왜 나는 자꾸 쥐고 놓아주지 못하는 걸까? 그 답은 외적인 이야기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작동하는 은밀한 메커니즘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 움켜쥐는 마음의 진짜 뿌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지나간 것들에 스스로를 묶어두며 억지로 풀려고 할수록 왜 더 엉켜만 가는지 말입니다. 당신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그 아픔이 너무나 거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아픔을 자기 자신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가슴 한구석이 찔린다면 당신은 정확한 지점을 짚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그 사건이 너무 무겁고 깊어서 도저히 잊을 수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아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에 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현상을 단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집착, 집적입니다. 거창한 교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당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매일 쓰고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집착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내 것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뒤 그것이 진정 내 소유라고 굳게 믿어버리는 단순한 현상일 뿐입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의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단순히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의 일부분을 그 사람에게 결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아픔이야 라고 생각할 때 단순히 감정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내 존재의 일부분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과거야 라고 기억할 때 흘러간 사건을 소유물처럼 마음속에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내 소유가 되는 순간 인간의 마음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을 발동시킵니다.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내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되어 더 이상 쓰지 않는 낡은 물건일지라도 내 것이라는 이유로 참아버리지 못하고 구석에 쌓아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쌓아둔 마음의 짐들은 물건처럼 가만히 누워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만들어내며 당신의 발목을 잡아 과거로 끌고 내려갑니다.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생각이 나요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그 기억을 내 것이라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소유라 여기고 있으니 뇌는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자동으로 기억을 재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요하다고 착각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뇌의 눈물겨운 노력일 뿐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 것이라 여기는 물건은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굳게 쥐고 있습니다. 놓아버리면 내 존재의 어떤 조각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요. 이 현상은 물질 세계보다 마음과 기억의 세계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것을 단순히 스쳐 지나간 하나의 사건으로 둔다면 이미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상처야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상처는 일시적인 경험이 아니라 내 존재의 일부분으로 고착됩니다. 일단 내 일부분이 되고 나면 그것을 마음에서 내려놓으라는 말은 단순한 기억의 망각이 아니라 내 살점을 도려내라는 말처럼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그 차이가 보이시나요? 당신은 지금 지나간 사건을 놓아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 자신이라 믿고 있는 그 상처 입은 에고를 놓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본능은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것이니까요. 상처를 곧 나 자신이라 믿고 있으니
상처를 놓아버리는 행위가 마치 자기 존재를 훼손하는 무서운 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 미련이 남아서 여전히 아파서 놓지 못한다고 오해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 고통 속에 자신의 아상오상을 단단히 결부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상이 개입되는 순간 그 어떤 작은 변화도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이가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소중한 관계를 잃고 나서 그를 가장 아프게 만든 것은 그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부분이 통째로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상실감이었다고요. 그 관계가 사라진 세상 속에서 자신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 없노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과거의 기억과 감정에 악착같이 매달렸습니다. 괴로워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야 과거 찬란했던 시절에 나 자신의 모습을 붙잡아둘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참 서글픈 이야기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 만들어진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배신당한 자의 역할, 무시당한 자의 역할, 실패했던 자의 주연 배우, 자리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극적인 역할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나머지 감히 그 무대 위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스스로에게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만약 어느 날 더 이상 그 일로 아프지 않게 된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 내가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라면 나는 나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걸까? 이 질문은 결코 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답을 내리기 두렵기에 많은 이들이 차라리 익숙한 고통 속에 머무는 것을 선택합니다. 적어도 그 슬픔 속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정은 결코 당신 자신이 아니며 기억 또한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무리 강렬했을지라도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나의 상처라 부르는 바람에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내 일부분으로 수용해버린 것뿐입니다. 일단 내 소유로 등록되면 뇌는 성실하게 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것을 보존하고 반복하고 상기시킵니다.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해야 할 당신의 자산이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내려놓는 행위를 곧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척 정교한 마음의 함정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칠수록 고통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할수록 그것이 내 일부분이라는 착각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끝없는 악순환의 늪에 갇혀 출구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주 살짝만 시선을 돌려보면 작은 틈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이라는 그 거창한 꼬리표는 사실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낸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당신이 붙인 꼬리표라면 당신의 손으로 얼마든지 떼어낼 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강제로 지우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 꼬리표를 어떻게 붙였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한 연습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아픔이 떠오를 때 나는 지금 괴롭다라고 생각하는 대신 지금 내 내면에 괴로운 감정 하나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십시오. 사소한 말장난 같지만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자는 감정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는 태도이고 후자는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태도입니다. 내 소유가 아님을 인지하는 순간 감정과 당신 사이에 건강한 거리감이 생겨납니다. 바로 그 거리 속에서 비로소 내려놓음이 시작됩니다. 억지로 힘을 써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이해를 통해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결코 내 본질이 아님을 명확히 볼 때 내려놓음은 상실이 아니라 사물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온당한 환원이 됩니다. 당신은 고통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얽매인 에고의 조각을 쥐고 있을 뿐입니다. 이 근본적인 사실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명료해집니다. 문제는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요, 타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지나간 것들에 자신을 결부시키는 당신의 마음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 뿌리를 알았으니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내려놓으려 할수록 더 강하게 들러붙는지, 왜 어떤 기억들은 아주 작은 자극만으로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는지, 그 구체적인 마음의 작동,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뇌가 어떻게 당신을 조용히 붙잡아두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참 기묘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어째서 어떤 이들은 자신이 괴롭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끝내 그 고통을 내려놓지 않는 걸까? 그들이 어리석어서도 아니요, 변화의 기회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불행한 감정 속에 머무는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마주하기 힘든 진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행복을 잃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 에고를 잃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당신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이 생각을 놓아버리면 훨씬 가벼워질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잊으면 덜 아플 것을 알며 실패의 기억을 던져버리면 더 쉽게 나아갈 수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당신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을 놓아버리면 더 이상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실존적인 공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고란 거창한 실체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믿고 있는 생각들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피해자야. 나는 실패했던 패배자야. 라는 생각들 말입니다. 이 생각들이 오랜 세월 반복되면 무척 익숙하고 단단한 마치 내 본질 같은 정체성으로 자리 잡습니다. 일단 익숙해지고 나면 그것이 나를 아무리 괴롭힐지라도 굳게 쥐고 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이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기묘한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낯선 행복보다 익숙한 불행 속에서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보다 비참할 지언정 내 배역이 확실한 무대 위에 머무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화를 나눌 때마다 늘 자신이 겪었던 고초와 역경만을 늘어놓는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단한 삶을 위로받고 싶어 털어놓는 것이라 생각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단순한 넋두리가 아니라 그가 자신을 정의하는 유일한 방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힘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늘 고통받는 자의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어느 날 그의 삶에서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통째로 빼버린다면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단 한마디도 설명하지 못하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고통이 사라지면 내면이 텅 비어버릴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괴로움을 통해서만 비로소 나의 존재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거두어가는 행위는 그들에게 단순한 감정의 치유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무서운 일로 다가옵니다. 또 다른 예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세상이 늘 자신에게만 불공평하고 누구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며 아무도 내 진심을 몰라준다고 원망합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몇 번의 억울한 경험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것이 확고한 신념으로 굳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왜곡된 렌즈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이들에게
세상이 늘 그렇게 가혹한 것만은 아니며 당신을 아끼는 이들도 많다라고 아무리 말해주어도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당신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오랫동안 피땀 흘려 구축해온 부당한 대우를 받는 가련한 피해자의 이미지를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면 자신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 없기에 그들은 차라리 계속 원망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무척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중심으로 단단한 아상의 성벽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 완공되고 나면 그것을 허무는 일은 단순한 감정의 정리가 아니라 내 존재의 구조를 해체하는 거대한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마주하기 섬뜩한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간은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상관없이 그저 익숙한 감정에 중독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슬픔이든 짜증이든 불안이든 내 뇌에 가장 익숙한 농도의 감정이라면 마음은 본능적으로 그 상태로 돌아가려 합니다. 일상 속에서 무척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늘 지칠 줄 모르고 걱정거리와 슬픔을 찾아내어 사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잠잠하고 평온해지면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낯설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기댈 익숙한 기둥이 필요하고 그 기둥이 비록 불안과 슬픔일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움켜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해로운 줄 뻔히 알면서도 유독한 관계 속으로 자꾸 걸어 들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플 것을 알고 파멸할 것을 알면서도 돌아갑니다. 선택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고통의 농도가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기본값 디폴트이 되어버렸기에 그곳을 벗어나는 행위는 완전히 낯선 우주 공간으로 맨몸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공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당신을 붙잡아두는 것은 일어난 사건도 아니요, 타인도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과 결부시켜 놓은 그 익숙한 고통의 농도입니다. 익숙하기에 그것이 진실이라 믿고 내 삶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없는 삶을 감히 살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슬픔이 내려놓아지지 않는 것은 슬픔이 너무 거대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사라진 고요한 세상 속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 것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가 아니라 그 상처를 명함 삼아 자신을 정의하는 것에 너무 길들여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모든 번뇌의 실체가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지금 상처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 지어올린 에고의 성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나 노력만으로 내려놓으려 할수록 왜 더 지치고 피로해지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당신 자신이라 믿고 있는 그 성벽을 스스로 무너뜨리려 하니 마음속에서 거대한 충돌과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요. 하지만 시각을 조금만 더 가볍게 바꾸어 본다면 틈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수호하려는 에고란 결코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기억하고 반복해온 생각과 감정의 파편들이 모여 만든 하나의 홀로그램일 뿐입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홀로그램이라면 가만히 서서 그것의 실체를 간파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서둘러 놓으려 애쓸 필요도 없고 억지로 변화를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결코 내 본질이 아니며 그저 쥐고 있는 것에 길들여진 습관일 뿐임을 명확히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시선이 충분히 오래 유지되면 움켜쥐던 손귀의 힘은 저절로 스르륵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단순히 머리 이성로만 이해하는 것과 가슴 체험으로 느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삶에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생한 이야기 하나를 통해 거울처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저 역시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척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병과 너무나도 똑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 스스로가 이름을 붙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어쩌면 당신의 온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비극은 진작에 막을 내렸음에도 여전히 그 무대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을 붙잡아두고 있는 것은 상대방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며 훨씬 더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임을 알게 됩니다. 저는 한 여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지극히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성실히 했고 말투도 차분했으며 삶의 겉모습은 제법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즉각 지독하게 변했습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무척 깊고 형언하기 힘든 응어리가 서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 평생을 함께할 거라 의심치 않았던 이에게 잔인하게 배신당했습니다. 사건은 진작에 끝났고 상대방은 이미 다른 곳에서 자신만의 가정을 꾸려 그녀의 삶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 10년 전의 사건은 어제 일어난 일처럼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대화 상황 감정의 조각들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복기해냈습니다. 신기한 점은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고 분노를 터뜨리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무척 담담하게 말했지만 오히려 그 담담함 속에서 결코 내려놓지 못한 거대한 짐덩어리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나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그 대답은 거짓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미련도 없었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으며 엮이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은데 왜 아직도 그 기억을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하시는 건가요? 그녀는 선뜻 답하지 못하다가 이윽고 한 문장을 뱉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보이시나요? 문제는 더 이상 상대방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신당하고 상처 입었던 비참한 기억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명확해집니다. 그녀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과거의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부서져 버린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나는 상대를 온전히 믿었고 모든 것을 내주었으며 내 존재가 가치 있다고 믿었는데 결국 돌아온 결과가 비참한 배신이었다는 그 사실을 그녀의 에고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대우를 받았던 자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싶지 않기에 매일 머릿속으로 그 사건을 다시 소환하여 끝나지 않는 재판을 열고 결코 오지 않을 판결을 기다리며 서성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어떤 일을 내려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그 사건이 대단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건 속에 비친 내 허물지고 상처 입은 모습을 온전히 수용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했다는 사실, 틀렸다는 사실, 상처받았다는 그 못난 모습을 마주하기 두렵기에 차라리 기억을 붙잡고 씨름하며 대면의 순간을 유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무척 성공한 기업가였습니다. 개인 회사를 운영했고 막대한 부와 명예,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누렸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찬란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거대한 풍파가 들이닥쳤고 사업은 파산했으며 재정은 완전히 붕괴되어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 비극 이후 그는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와 손을 잡고 재기하려는 동업자들이 있었고 다시 시작할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저 세상과 담을 쌓은 채 홀로 은둔하며 일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철저히 피해 다녔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눌 때 그는 잃어버린 돈의 액수에 대해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입버릇처럼 반복했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바로 그 생각이 그를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던 족쇄였습니다. 그는 실패라는 사건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는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그를 죄인 것은 성공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완고한 이미지였습니다. 화려하고 가치 있고 모두에게 인정받던 왕년의 내 모습 말입니다. 그 찬란한 이미지가 신기루처럼 사라지자 그의 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초라한 현재의 내 모습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패배자가 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차라리 걸음을 멈추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예전과 다른 초라한 배역을 받아들이고 낯선 인물로 살아가야 함을 뜻하는데 그에게는 그것이 방 구석에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렵고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공통점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들은 사건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은 이미 소멸했습니다. 배신자는 떠났고 파산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굳게 쥐고 있는 것은 그 사건 속에서 형성된 자기 자신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입니다. 여인은 상처 입은 가련한 피해자의 이미지를 수호하고 있고 남자는 찬란했던 옛 영웅의 유령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가짜 이미지들에 너무나 길들여졌기에 감히 놓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놓는 것보다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 해고를 놓아버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법입니다. 기억은 한편의 지나간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이미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삶의 뼈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을 넘어 그동안 내 삶을 지탱해온 가짜 정체성의 거푸집을 깨고 미지의 공간으로 걸어 나와야 함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과거라는 거울 속에 비친 내 집착 어린 모습을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진짜라고 철석같이 믿었고 의지했으며 함께 살아온 과거의 나를 말입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은 결코 흘러간 과거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과거의 허상일 뿐입니다. 이 구절을 들을 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묘한 울림이 전해지지 않나요? 아직 내려놓지 못한 어떤 이야기 기억 혹은 감정의 파편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서둘러 놓으려고 자신을 다그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무엇을 이토록 붙잡고 있었는가를 깊고 명확하게 응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명확히 보는 순간 사물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테니까요. 참 신기하게도 내가 진짜라고 믿었던 상처들이 사실은 내 본질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내 조금 가벼워집니다. 상처가 증발해서가 아니라 그것과 단단히 유착되어 있던 착각의 끈이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해 그 어떤 가짜 이미지도 붙잡을 필요가 없는 한결 넓고 자유로운 삶의 방식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걸음을 더 넓고 가벼운 시각으로 돌려 세우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들이 결코 내 본질이 아님을 알 때 마주하게 되는 진짜 나 자신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기억과 상처들이 결코 당신 자신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그것들을 그토록 붙잡고 있어야 하나요? 당장 말로 답하려 하지 말고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 질문을 마음속에 가만히 띄워두십시오. 우리는 태어난 이래로 내가 하는 생각, 느끼는 감정, 겪어온 경험들이 곧 나 자신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각을 살짝만 바꾸어 아주 가볍게 바라본다면 그 믿음에 거대한 모순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당신을 뒤흔들었던 강력한 감정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슬픔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으며 혹은 이름 붙이기 힘든 지독한 불쾌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나는 지금 슬프다. 나는 화가 난다. 나는 상처받았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의 내면에는 그 슬픔과 분노가 일어나고 있음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시선이 존재합니다. 감정의 폭풍에 휘말리지 않고 지극히 고요하고 고요하게 그 현상을 알아차리고 있는 거울 같은 방이 있습니다. 바로 그 깨어있는 시선이야말로 당신이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생각은 결코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생각은 그저 마음이라는 하늘에 잠깐 떠올랐다가 이내 사라지는 구름과 같은 관념의 흐름일 뿐입니다. 어떤 날은 당신을 칭찬하다가도 어떤 날은 가혹하게 비난하고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내거나 오지도 않은 미래를 마음대로 상상해냅니다. 만약 생각이 곧 당신 자신이라면 생각이 바뀔 때마다 당신이라는 존재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쉼없이 변할지언정 그 생각이 변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당신 자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고요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감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것처럼 슬펐던 밤이 지나면 신기하게도 다시 마음이 잔잔해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휩싸였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어버리곤 합니다. 만약 감정이 곧 당신 자신이라면 감정이 소멸할 때 당신이라는 존재도 함께 증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바람처럼 찾아왔다 떠나갈 뿐 당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또한 결코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과거는 이미 일어났고 명확히 종료된 사건들의 기록일 뿐입니다. 현재를 사는 당신에게 과거는 오직 기억이라는 이미지의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오직 당신이 현재 속에서 그것을 떠올려 줄 때에만 잠시 생명을 얻어 움직입니다. 당신이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 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호출하여 바라보고 있는 자는 과거의 유령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현존하는 현재의 당신입니다. 이 단순한 이치를 명확히 보아낼 때 수많은 번뇌가 일시에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일어나는 현상, 생각, 감정, 기억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깨어있는 주체입니다. 당신은 슬픔 그 자체가 아니라 슬픔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자이고 상처의 기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자입니다. 이 둘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기 시작할 때 당신의 내면에 아주 미묘하고 부드러운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 공간은 당신을 냉정하고 메마른 사람으로 만드는 냉동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소음에 무조건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안전지대입니다. 예전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그 생각을 진실이라 믿어버렸고 슬픈 감정이 찾아오면 곧바로 내 존재 전체가 슬픔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공간이 생기면
그것들이 그저 내 삶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일시적인 날씨와 같은 현상임을 보게 됩니다. 아주 작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다음번에 오래된 상처가 떠오른다면 나의 비극적인 과거라고 부르는 대신 지금 내 마음에 과거의 기억 하나가 떠오르고 있구나 라고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십시오. 슬픈 기분이 밀려올 때 나는 불행하다라고 단정짓는 대신 내 내면에 슬픈 감정 하나가 찾아와 머물고 있구나 라고 가만히 인지해 보십시오. 단순한 말장난 같지만 전자는 감정과 자신을 완전히 결합하는 동일시이고 후자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찰입니다. 동일시를 멈추는 순간 참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려놓기 위해 억지로 힘을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생각과 싸울 필요도 없고 감정을 강제로 지워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움켜쥐지 않으면 그것들은 구름처럼 스스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트레가 움켜잡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우리는 내려놓음을 무언가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 던져버려야 하는 행동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내려놓음은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봄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내 소유가 아니며 내 본질이 아님을 명확히 볼 때 붙잡고 있을 이유 자체가 사라집니다. 내가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스스로 툭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질문할 것입니다. 생각도, 감정도, 과거도 내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을 다 놓아버린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 질문은 지극히 당연하며 아주 많은 구도자들이 이 지점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걸음을 멈춥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요동치고 환경이 뒤바뀔지라도 그것을 알아 당신이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진짜 당신이 아니라 그동안 나라고 착각해온 해묵은 기억과 상처의 껍데기들일 뿐입니다. 가짜 허물을 벗어던질 때 마음은 비로소 날아갈 듯 가벼워집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가 아니라 짊어질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무게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내려놓는 방법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애초에 그것이 당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간파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실이 단순한 이론을 넘어 당신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경험으로 와닿기 시작할 때 명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도저히 놓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거대한 상처들이 신기하게도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억이 지워져서가 아니라 그것을 붙잡던 당신의 손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수년 동안 몸부림치지만 지우려 애쓸수록 기억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지우려는 행위 자체 속에 여전히 그것은 나의 상처라는 강한 집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님을 알고 한편의 풍경처럼 바라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애씀이 멈출 때 상처는 서서히 그 독성을 잃고 평범한 기억의 파편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정교한 기술이나 복잡한 훈련이 필요한 수행법이 아닙니다. 그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시선이 명확해지면 삶을 경험하는 방식 전체가 요동치며 바뀝니다. 여전히 과거를 기억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으되 그 안에 갇혀 허우적거리지 않게 됩니다. 슬픔의 터널을 지나갈지언정 그 슬픔을 내 평생의 짐으로 짊어지지 않으며 과거를 추억할 수 있으되 과거라는 무덤 속에 살지 않게 됩니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지라도 그것들을 무조건 진실이라 믿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마음은 한없이 청량해집니다. 삶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바뀌면 당신이 체감하는 세상 또한 스스로 방향을 바꾸기 마련입니다. 이 문장 하나만을 마음에 가만히 띄워두십시오. 암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시끄러울 때마다 돌이켜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번뇌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고요히 바라보고 있는 깨어있는 시선 자체입니다. 이 사실을 이론이 아닌 생생한 경험으로 보아낼 때 왜 어떤 것들은 굳지 놓으려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툭 떨어져 내리는지 그 깊은 이유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단순하지만 깊은 시각이 어떻게 당신의 매일매일의 일상을 변화시키는지 그 삶의 경이로운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득 참 기묘한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때 내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려 했던 것들이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더 이상 아무런 상관없는 가벼운 먼지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억지로 마음을 돌렸거나 잊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안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불교 선종의 언어 중에 아주 짧지만 가슴을 관통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본래 무임을 본래 무이묻,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뜻입니다. 거창한 형이상학적 교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일상의 언어로 풀면 지극히 단순한 진실입니다. 애초부터 이 세상에 진짜 당신의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내 것이라 부르는 것들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를 말입니다. 당신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 사람은 당신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자신만의 온전한 세계를 가진 독립된 인격체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곁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자신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당신과 그 사람은 서로의 인생이라는 긴 여정 중에서 아주 작은 한 토막의 길을 잠시 나란히 걸었을 뿐입니다. 다만 그 길을 함께 걷는 동안 내 소유욕에 눈이 멀어 그 사람이 온전히 내 사람인 양 착각했던 것뿐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 당신을 집어삼킬 듯 밀려오는 슬픔도 내일 아침이 되면 신기하게도 옅어지며 가벼워집니다. 만약 그 슬픔이 진정으로 당신의 소유라면 당신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변하거나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바람처럼 멋대로 찾아왔다가 제멋대로 떠나갑니다. 당신은 그저 그 감정이라는 바람이 내 마음에 잠시 머물 때 그것을 느끼는 통로일 뿐 결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주인이 아닙니다. 기억과 과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확고한 과거라 믿고 있지만 만약 당신이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도 그것이 존재하나요? 당신이 호출하지 않는 순간에 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의 기억은 오직 당신이 현재 속에서 그것을 떠올려 줄 때에만 잠시 마음의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불러내어 바라보고 있는 자는 과거의 죽은 유령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살아서 숨쉬고 있는 현재의 당신입니다. 과거가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당신이 과거의 유령을 끊임없이 심폐소생술로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비유 하나를 마음에 간직해 두십시오. 손바닥 위에 모래 한 줌을 얹어두었다고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손바닥을 가볍고 부드럽게 펴고 있으면 모래는 그 자리에 온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래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손가락을 꽉 움켜쥐는 순간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사정없이 흘러내려 버립니다. 꽉 쥘수록 더 많이 더 빨리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생의 이치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꽉 움켜쥐고 집착하는 것들이 야속하게도 나를 가장 아프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사물이 무거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쥐고 있는 당신의 손기에 과도한 욕심의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히 보호하겠다는 핑계로 움켜쥐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고문하고 있는 셈입니다. 고통스러운 상처를 놓지 못하는 이들은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놓아버리면 내 존재의 파편이 사라질까 두려워 감히 손길을 펴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울수록 손가락엔 힘이 더 들어가고 힘이 들어갈수록 상처에
날카로운 모서리는 당신의 손바닥을 더 깊숙이 찔러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스스로 만든 집착의 감옥에 갇혀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을 빼고 손바닥을 슬쩍 펴보십시오. 완전히 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움켜쥐던 손가락의 긴장만을 살짝 늦추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과거를 여전히 기억하되 그 기억에 휘말려 대성통곡하지 않게 되고, 감정을 온전히 느끼되 그 감정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유착이 떨어져 나가면 마음은 이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거창한 돌을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일상 속 실천이면 충분합니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억지로 쫓아내려고 전쟁을 벌일 필요도 없고, 반대로 가지 말라고 붙잡아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집 앞마당을 걸어 지나가는 낯선 행인을 바라보듯 담담하게 응시하십시오. 눈으로 보아 알지언정 굳이 그 사람의 뒤를 졸졸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감정이 찾아올 때도 똑같이 대하십시오. 나는 지금 비참하다 라고 감정과 자신을 하나로 묶지 말고, 지금 내 내면의 비참한 기분 하나가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가만히 알아차리십시오. 저항하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그저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랜 습관 때문에 자꾸 잊어버릴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또 생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행인의 덜미를 붙잡고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니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움켜쥐고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손기가 펴지겠습니까? 하지만 휩쓸렸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다시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기를 반복하십시오. 그 알아차림의 순간마다 당신과 번뇌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공간 속에서 인생의 위대한 혁명이 시작됩니다. 시선이 분리되면 생각은 이전만큼 강력한 힘으로 당신을 뒤흔들지 못합니다. 당신의 감정 또한 당신을 거친 폭풍 속으로 끌고 내려가지 못합니다. 번뇌가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보고 알지언정 더 이상 그것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지극히 가볍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청정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대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행함을 멈추고 에너지를 뺐을 때 찾아오는 본래의 상태입니다. 내 꺼지라 부르는 욕심을 줄이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집착에 힘을 뺄 때 마음은 저절로 평온해집니다. 경전의 언어 중에 아주 소박하지만 깊은 삶의 태도를 담은 문장이 있습니다. 대경무심 되직무심, 경계를 마주하되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감정이 완전히 메말라버린 목석이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기쁨도 슬픔도 온전히 느끼되 그 어떤 경계를 마주할지라도 내 본래의 마음자리가 흔들리거나 물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강둑에 가만히 서서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의 속도와 깊이를 명확히 보고 알지언정 강물이 흐른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굳이 거친 강물 속으로 뛰어들 필요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저 두 귀에 서서 유유히 흐르는 물결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시선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가슴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가벼움이 피어오릅니다. 이전에는 도저히 놓아줄 수 없을 것 같았던 거대한 상처들이 신기하게도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쳐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굳이 붙잡고 있어야 할 이유 자체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내려놓으려고 애쓰는 행위가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아는 순간 저절로 완성됩니다. 이 구절이 당신의 가슴에 스며들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잊으려고 뇌를 다그치지 않을 것이며
강해지려고 입술을 깨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명확히 바라볼 뿐이며 나머지 치유의 과정은 자성이 알아서 스스로 채워나갈 것입니다. 당장 오늘 밤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이미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 환경을 수용하는 당신의 마음, 그릇이 이미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내 가만히 따라오셨다면 당신은 이미 마음속에서 묘한 청량함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식의 갈증을 채워줄 정답지가 아닙니다.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때마다 언제든 돌아와 마음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따뜻한 거울일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이론을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그 본래의 가볍고 청정한 상태로 온전히 돌려보내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보이시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저 바깥 세상의 환경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해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인생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고 모든 상황이 당장 내일부터 마법처럼 좋아질 거라는 값싼 위로를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저 가만히 서서 내가 무엇을 이토록 무겁게 쥐고 있었던가를 명확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완전히 다른 삶의 궤도 위로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당신이 피로하고 지쳤던 것은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가 아닙니다. 삶은 태초 이래로 언제나 그 자리에 그렇게 흘러왔을 뿐입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순풍이 불고 때로는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며 좋은 날이 있으면 고단한 날도 있는 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짓눌렀던 범인은 저 외적인 날씨가 아니라 지나간 날씨의 기억을 머릿속에 고스란히 박제해 둔 채 짊어지고 다니던 당신 자신의 집착이었습니다. 이미 종료된 과거의 필름을 버리지 못하고 굳게 쥐고 있었던 태도, 더 이상 쓸모없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나의 상처라 부르며 보물처럼 아끼던 마음, 지금의 나에게 전혀 맞지 않는 과거의 낡은 정체성의 옷을 기어코 껴입고 있으려던 완고함이 진즉 인지하지 못했을 뿐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 것이 아닌 타인의 쓰레기들을 잔뜩 어깨에 메고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날카로운 말 한마디 오래전 나를 스쳐 지나간 싸늘한 눈빛 진작에 끝난 먼 과거의 실패 기억, 내 삶의 기본값이 되어버린 익숙한 슬픔의 농도, 그것들을 손에서 툭 놓아버린다고 해서 당신의 소중한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손실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깨를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니 가슴은 이내 시원하게 뚫릴 뿐입니다. 하지만 내 아픔이라는 생각에 참아 놓지 못하고 품고 다녔기에 매일 밤 지쳐 쓰러졌던 것입니다. 거창한 결단을 내릴 필요도 없고 당장 내일부터 성인 군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오늘 밤 모든 소음이 가라앉고 방 안의 전등이 꺼진 뒤 고요함이 찾아오면 스스로에게 소박한 질문 하나만을 던져보십시오. 그러나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내 것이라 착각하여 이토록 무겁게 움켜쥐고 있는가? 서둘러 답을 내리려고 머리를 굴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질문을 던진 채 그 고요함 속에 가만히 머무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화면 위에 어떤 명확한 이미지 하나가 떠오를 것입니다. 얘는 한 사람의 얼굴일 수도 있고 오래된 사건의 한 장면일 수도 있으며 혹은 늘 안고 살던 익숙한 슬픔의 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날 때 밀쳐내려고 소리를 지를 필요도 없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방 안에 놓인 의자를 바라보듯 네가
그 자리에 있구나라고 가만히 응시하십시오. 그 시선 속에서 이것은 나의 고통이 아니다 라고 소유권을 철회하는 순간 그 거대해 보이던 번뇌가 서서히 연기처럼 가벼워지는 경이로운 현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상처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것을 움켜쥐던 당신의 송귀에 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가벼움이야말로 당신의 내면에 지혜의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억지로 자신을 뜯어고치려 몸부림치지만 결국 더 깊은 피로감 속에 좌절하곤 합니다. 내려놓음을 또 하나의 힘겨운 노동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내려놓음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실체가 허상임을 명확히 간파하는 순간 짐은 알아서 스스로 어깨 위에서 툭 떨어져 내립니다. 당신은 완전히 다른 뛰어난 사람으로 거듭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강해질 필요도 없고 더 훌륭해질 필요도 없으며 완벽한 존재가 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다만 돌아와 내 내면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똑바로 바라보고 머릿속의 소음들이 결코 당신 자신의 본질이 아님을 명확히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내일부터 당장 마법 같은 삶이 펼쳐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불쑥불쑥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쓰라릴 것이고 서운한 감정이 밀려올 것이며 습관처럼 다시 생각의 늪으로 기어 들어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니 자신을 다그치지 마십시오.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습관이 어찌 하룻밤 사이에 증발하겠습니까? 다만 넘어질 때마다 다시 깨어 알아차리고 가만히 바라보는 연습을 아주 조금씩 감질나게 이어가십시오. 그 알아차림의 찰나마다 당신은 영혼의 노예 문서에서 내 이름을 한 글자씩 지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 하나만을 머리가 아닌 가슴 깊은 곳에 가만히 새겨두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거쳐온 그 비극적인 과거를 매일 어깨에 메고 다녀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경험의 터널을 온전히 지나왔고 그것을 통해 깊어졌으며 이제 그것들을 기꺼이 과거의 자리에 그대로 놓아둔 채 가볍게 걸어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의 그 끈질긴 마음의 감옥 속에 갇혀 왜 이토록 놓아지지 않는지 몰라 밤새 눈물 흘려본 적이 있다면 지금 내 말이 무슨 뜻인지 가슴으로 온전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구구절절 해명하지 않아도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고요한 끄덕임이면 이미 충분합니다.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의미로 마음의 방에 조용히 맑은 단어 하나를 띄워두고 싶다면 그저 내면에 노움이라는 담담한 글자 하나를 새겨두십시오.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이제 나의 집착을 똑바로 보았고 비로소 자유로워지기 시작했다라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격려의 악수일 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마음에서 놓아주는 것은 내가 나약해서 패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존재의 본질이 본래 청정하며 그 어떤 오염물도 내 소유가 될 수 없음을 비로소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